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과 노인복지 정책 개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44년 동안 유지되었던 만 65세 노인 연령 기준이 조만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025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70세, 심지어 75세까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더 늦은 나이에 지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큰일 났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금 제도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이번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노인 연령 기준이 왜 변경되는 걸까? 그렇다면 왜 갑자기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초고령화 사회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2050년쯤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일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이는 곧 젊은 세대보다 노인 세대가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이런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10에서 20년 후에는 국가 재정이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연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 복지,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비용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과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노인 연령 기준을 67세 이상으로 올렸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은 2030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조정할 계획이고 일본 역시 연금 개시 연령을 70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가능 연령을 연장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노인 연령이 늦춰지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더 오래 견뎌야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60대 후반의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생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연령을 올리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60대 초반만 되어도 건강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연금 지급을 늦추는 것은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60세를 정년으로 두고 있는데 정년 퇴직 이후에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순히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다고 해서 모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연금 재정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연금 개편과 함께 전체적인 경제 구조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금 개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자,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인한 생활 변화. 지금까지는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 수급 연령이 70세나 75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소득 공백 발생,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자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계획의 변화, 기존에 65세 은퇴를 계획했던 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은퇴 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기 은퇴를 고려하던 분들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준비 필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은퇴 전까지의 재정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 경로우대제도 조정 가능성. 경로우대제도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공공시설 할인, 병원 진료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조정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 상향. 현재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버스 등의 혜택이 70세 이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할인 조정, 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할인 기준이 바뀔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 변화, 노인 의료비 지원 정책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노후 생활 방식 변화. 연금 개편으로 인해 노후 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인 일자리 수요 증가, 연금 지급이 늦춰지면 많은 분들이 경제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생활 패턴 조정. 이전에는 65세 이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계획했던 분들도 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지면서 여행, 취미 활동 등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존도 증가,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노후 대비 커뮤니티 및 협동조합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중 장년층의 재정적 부담 증가. 연금 개편으로 인해 40에서 50대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부양 부담 증가,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및 저축 필요성 증가, 공적 연금이 늦춰지면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및 금융자산 관리 중요성 증가, 부동산 자산을 통한 소득 창출이나 금융상품을 활용한 장기적인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5. 사회적 영향과 세대 간 갈등. 연금 개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노년층과 젊은 세대 간의 의견 충돌, 노인 세대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젊은 세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편을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부각, 연금 개편은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 증가, 단순히 연금 개편만이 아니라 고령화에 대비한 전반적인 복지 정책 개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3. 정부가 준비하는 대책. 연금 개편이 불러올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지원. 연금 지급이 늦춰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행정 지원, 환경 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려 고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민간 기업 연계 일자리 지원, 노인 친화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인 창업 지원,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창업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활용 교육, 맞춤형 직무 훈련 등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노후 안전망 강화 건강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지면 노후 생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부는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19 자동 연결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요양시설 및 주거 지원 확대, 노인 전용 주거 시설을 확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경로우대 제도 유지 및 개선. 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지면서 일부 경로우대 혜택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중교통 할인 유지,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할인 범위 확대, 기존 문화 체육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민간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4. 개인연금 및 노후 대비 지원 강화. 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질 경우 개인의 노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연금 준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재무 설계 상담 지원, 은퇴 후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후 재무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금 저축 장려 정책, 장기적인 연금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세대 간 협력을 통한 연금 개혁 방안 논의. 연금 개편은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 추진, 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소통 강화, 연금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연금 지속 가능성 연구 확대, 경제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복지 정책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 75세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의료 지원,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후 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금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변화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